이 상황을 좀 제가 PPT로, 제가 이 주사파 출신이고 매일 주사파를 그 북한의 지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왜 그런지는 가장 잘 압니다. 지금 현재 반란의 주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이요, 그냥 여당과 야당이 그냥 정권 투쟁하고 있는 걸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고 간첩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현재 이 정세를 절대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민족민주혁명당 간첩,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 내란을 혁축했었죠. 이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지휘하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박선원이랍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이 친구 뒤에는 1심이라는 간첩단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에는 간첩단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석기 수하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북한이 직접 꽂은 석군호라는 간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자가 모여서 지금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저 김여정 참 저 꼴 보기 싫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지시했습니다. 모든 반란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은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자 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1시쯤 해제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을 반란이라고, 내란이라고, 내란 수괴라고 지목하고 대통령을 직위 해제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자마자 전체 언론이 똑같은 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우리는 김학성 교수 어려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뭐 할 길 없다고 자기가 지금 최고의 실권자인데 내란, 반란을 일으킵니까? 오히려 지금 반란은 그동안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첩의 지휘령을 받고 있는 자들이 아예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켰잖아요. 그게 반란이지. 근데 지금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이재명 뒤에 배우가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여 지금 그 사진에 저걸 약간 좀 키워보실래요? 저 얼굴이 지금 본 여자가 있죠? 예, 저 여자요. 김미희입니다. 2010년도 6월달 사진이거든요. 2010년도 5월달에 성남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장에 이 지금 야당의 2 후보가 나와서 하나는 이재명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하기 전에 민주노동당의 김미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미희 옆에 많이 보던 얼굴이 보이죠? 예? 이재명입니다. 저 머리 허연 저 녀석이. 근데 김미희가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왔다가야 본인이 후보를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아주 손쉽게 뭐가 됐겠습니까?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성남시 인수위원회 출범 사진입니다. 이름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기획위원회인데 사실상 성남시 인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장이 누가요? 김미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미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석기의 수하입니다. 경기동부연합. 그리고요, 이 성남시에 경기동부연합 의장이었던 운동권이죠. 주사파 운동권 경기동부연합 의장이었던 한용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파란 걸 해놨죠, 한용진. 근데 얘는 이석기 대학 후배입니다. 근데 얘가 뭘 만들었냐면 성남시장을 정권을 잡자마자 뭘 했냐면 나눔환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재명은요, 설립한 지 3개월도 안 된 이 회사에 성남시의 전체 청소 영역을 다 줘버렸습니다. 아예 이권을 통째로 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구석구석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이석기 수하들이 들어갔습니다. 성남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뭐 사건이 터졌습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예 대장동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원래 성남시로 가야 되는데 성남시랑 민간업체에 나눠져 버리는데 저는 그 배후에 이석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요, 당시에 이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업자가 빼나갔던 수익금이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1조 원이라는 돈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성남시를 완전히 장악한 경기동부연합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에는요, 그 1조 원 중에 절반 이상, 5천억 원 이상이 이석기 일당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석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석기고 시커먼 친구가 하영옥이라는 친구, 둘 다 간첩입니다. 간첩명은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석기 하면 경기동부연합만 알잖아요. 그러면 민족민주혁명당은 뭐냐? 여러분, 간첩단은 수사할 때나 발표되지 간첩단은 절대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요. 간첩이 여기다 간첩이라고 누가 하고 다니면 안 하죠. 민족민주혁명당은 지하에 숨어있는 당이고 이게 밖으로 나타날 때는 저희 좌파용어로 통일전선체라 하는데 그건 필요 없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경기동부연합에 이 지금 자기 후배를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다 경기동부연합을 알고 있지만 이 간첩단 사건은 모릅니다. 이석기는 실제로 북한에 간첩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책임자가 북한으로 2번이나 왔다 갔다 넘어가고 공작금 받고요, 권총 받고 했던 막강한 간첩입니다. 이 간첩이요, 누구 뒤에 있다고요? 이재명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의 법에 입각한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한 계엄을 내란이라 그러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 건 누구의 지령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북한입니다. 그 이유도 제가 좀 설명을 이따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석기,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인 이석기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요건 뭐 경기동부연합에 뿌리 내린 이 파란 게 전부 이 경기동부연합 출신들, 아예 성남시를 완전히 자기 혁명의 근거지로 만들었어요. 다음요. 이 신동아에서 성남시장 이재명과 그 다음에 여기 신동아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기동부연합 누굽니까? 이석기, 그 다음에 한총련, 전대협체 후비입니다. 1993년도에 출범했는데 우리가 전대협은 87년도고 이들과의 막강한 연합,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니까 파란 글에 성남에서는 운동권 인맥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기 운동권 인맥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석기를 말합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석기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로 가죠. 경기도지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이게 충북 동주에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과 여러 가지 통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 통신문 내용은 파란 거 보십시오. 이게 충북 동지의 간첩단이 북한에 보낸 통신문입니다. 여기에요, 이 지사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민주진보개혁세력, 이게요, 그 주사파 애들 말이 좀 복잡해요. 이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대중이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경쟁자를 이겨야 되니까 조직을 몰아줘야 되니까 누가 이재명한테 조직을 몰아달라는 겁니까? 주사파 조직을 몰아가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몰아줄 힘이 있습니까? 북한이요. 본사에서 역할을, 여기서 본사가 누굽니까? 북한이에요.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몰아준 주요 힘은 하나는 맨 뒤에는 북한이 있고 그 북한 앞에는 이석기, 간첩단 이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재명을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조정하고 있고 또요, 간첩들 이석기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우리가 뽑은 합법적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란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좀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 간첩들 또 있어요. 박선원인데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지금 저 안에 제가 공수특전단 출신인데요, 오공수 여단 출신인데 저 머저리 같은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저 특전사령관이 자기 지금 특전사령관 사무실에 박선원을 불러다가 그것도 그냥 공식 인터뷰도 아니고 뭐 MBC나 KBS가 아니고 그냥 박선원의 개인 유튜브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는 거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뭐 실탄을 휴대했다는 등 뭐 총을 끌어냈다는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 증언을 하면서 여론을 완전히 바꾼 게 박선원입니다. 그럼 저 박선원이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박선원이가요, 이게 터지니까 14일 날 탄핵됐죠? 근데 12, 13일이 중요하다. 보수가 반격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수를 아예 잡아당겨라. 누구한테 지시한 겁니까?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 그 다음에 국방부에는 군인들은 일반 검찰에서 조사 못합니다. 군인들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국방부에다가 지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시하는 줄 아세요? 법원 눈치 보지 말고 아예 내란이니까 단정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지금 판단도 없이 내란이니까 사전에 아예 그냥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예 그냥 미리 잡아들여라. 어떻게 됐습니까? 박선원 지시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박선원이 정말로 위험한 자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1심의 간첩단 사건에 관련된 관련자들입니다. 이 사진들이요. 이게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나중에 민주노동당이 어디로 바뀝니까? 통합진보당으로 바뀝니다. 민주노동당 안에 활약하는 간첩단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노무현 때입니다. 그런데 넘겨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국가정보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청와대 핵심 간부로부터 북한의 1심의 간첩당을 통해서 북한에 넘어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약 80만 건. 이 트럭으로 치니까요, 이 A4 용지로 뽑으니까 큰 대형 트럭 2대 분량이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북한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군지 확인해 보니까 당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던 박선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선원입니다. 지금 현재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박선원이 1심의 간첩단을 통해서 80만 건을 넘겼어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이 박선원 수사해야겠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 허가 없이 수사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자기가 잘렸어요. 그래서 박선원 수사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박선원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국가정보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기조실장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은 뭐냐면 통상적으로요,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기밀비가 있고 국가정보원의 모든 인사와 그 다음에 예산, 돈을 다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이 업무 차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서에 하는 일을 A 부서에서 하는 일을 B라는 부서가 서로 모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새 나올까 봐. 그러면 정보를 누가만 알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만 압니다. 그리고 보고받는 대통령만 알아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장 말고 또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조실장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돈 주는 데는 어떤 일을 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일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 중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기밀을 알 수 있는 일을 기조실장이 누가 했다고요? 박선원이가요. 이 친구가 지난번에 원내대표연자를 물러치고요, 부평에서 국회의원 나와서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핵심 부서로 일하고 있어요. 넘겨보십시오. 이 친구는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냐면 아예 그냥 이 친구는 북한의 편에서 일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1심을 통해서 넘기고 말고도 그전 했던 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천안함 사건 터졌습니다. 그때요, 우리 황중선 장군이 당시에 합참작전사령관이었어요. 합참작전본부장.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를 모아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천운인 게 북한이 쏜 어뢰가 탄피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1번이라고 한글로 쓴 거요. 그래서
전 세계 심지어 러시아의 전문가까지도 와서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지었어요. 근데 이 박선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천안함이 신체 결함으로 폭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박선원 말을 그대로 노동당 신문에다가 이 남한의 박선원이라는 자가 이 천안함이 신체 결함으로 폭파됐단다라고 북한을 아예 대변했던 놈입니다. 그 다음요, 넘겨보세요. 북한 소행 아니라 했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예. 또 하나. 아니요. 예. 저게 2007년도입니다. 노무현 때입니다. 자기가 어디 있을 때입니까? 박선원이가 안보전략 비서관 할 때요. 미국에서 미국 재무부가 김정은 비자금을 딱 몰래 홍콩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몰래 애치해 놓은 것을 딱 습기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밀 통치 자금이니까 그 돈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호화품도 사고 김정이 좋아하는 콘약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걸 딱 막아놨어요. 그러자요, 당시에 청와대 우리 대한민국을 일해야 될 박선원이가 뭘 했냐면 이거 찾아준다고 미 재무부하고 협상에 나섰던 놈이 박선원입니다. 그리고요 2,500만 불 찾아가라고 한국은행하고 수출입은행 동원해서 북한에 보내려고 했어요. 북한의 통치자금 김정은을 위해서 봉사했던 놈입니다. 이게 박선원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여기에 사드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미군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건데 이거 필요 없다고 주장한 놈이에요. 다음요. 이게요 85년도 이 친구가 오래된 친구입니다. 저도 잘 아는 연세대 운동권 출신인데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점거 농성 사건, 미 문화원 불시로 기습으로 들어가서요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그 다음에 풀려나온 애들입니다. 여기 사진 저기 보면 함원견하고 있는데 이때 이걸 배후 주동해서 2년 몇 개월 감옥 갔다 온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박선원이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경찰, 그 다음에 국방부,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수사대로 대통령을 기습해서 체포하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지금 반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또 반란 상황 반란 주역을 넘겨보십시오.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주노동자 총연맹이죠. 예. 지난번에 12월 7일 날 저기 사진입니다. 여의도에. 12월 5일 날 얘들은 아예 민노총 주력 회사들을 아예 총파업을 시켰어요. 여러분, 근로자들 회사에 안 나가면 시간 많죠? 그래서 모을 수 있어요. 넘겨보십시오. 얘들은요, 2022년 3월 24일이면 선거가 며칠 날 있었습니까? 3월 10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보름 만에요. 14일 만에, 2주 만에 뭐라 했냐면 윤 정부와 5년 내내 투쟁할 것. 당시 선언문 한번 보십시오. 예. 윤 정부 5년 동안 중단 없이 투쟁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요. 다음요. 민노총은 지금 장악한 게 두 그룹이 장악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뒤에 있던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석기가 있다 그랬죠. 이석기가 장악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게 양경수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요, 이석기의 대학 직계 후배입니다. 이석기가 어디 용인에 있는 외국어 대학 나왔는데 이 친구도 용인에 있는 외국어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주사파 운동권 이석기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가 장악한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요 민주노동당 내에 주사파 조직이 있어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고요. 그 출범 선언문 보면 골 때립니다. 북한에요 혁명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건 제가 기니까 설명할 거 없고, 여러분 이 양경수를 통해서 이석기는요 결국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돈과 조직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에서 삥 뜯은 돈, 우리 성남시가 가져야 될 이익금 1조 원을 여기다 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하나는 양경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또 하나요. 넘겨보십시오. 예. 여기에 맨 마지막에요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얘들 그 선언문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자요. 이 공산당 조직이에요.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또 간첩단이 있습니다. 민노총 넘겨보십시오. 이 사진이 민주노총 간첩단 조직도인데요, 안에 석건호가 핵심입니다. 석건호가 민노총의 조직쟁기국장, 민노총 산하 조직을 아예 깡그리 쥐고 있는 2인자예요. 그러면 1인자는 누굽니까? 양경수. 2인자는 북한이 직접 간첩으로 내려보낸 석건호. 그럼 민노총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북한과 간첩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노총이 지난번 뭡니까? 대통령 관저를 습격하겠다고 와가지고 우리 경찰을 패가지고 혼수상태를 만들었어요. 이 발랄하는 민노총 누구의 군대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북한 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석건호를 보면요, 그동안 간첩하고요,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건 2016년부터 2019년 3년간에 10여 차례 근처서요, 해외에서 북한 공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 민노총 내에 아유 간첩들을 다 심어놨는데 석건호만 드러내고 나머지 간첩은 수사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간첩 수사하다가 간첩 수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문재인이 못하기가 간첩 수사권 뺏어갔잖아요. 이 수사 못하고 지금 민노총 내 간첩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내려간 지령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다음요. 이게 2022년 11월 15일자인데 이태원 참사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특정 참사를 계기로 2014년 세월호처럼 대규모 군중의 분노를 조직하라고 나옵니다. 뭐요? 시위를 만들라고요. 정부를 전복하라고요. 그 다음에 아예 구호까지 만들어줘요. 뭐라고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지시하자 그 옆에 사진은 언론사에서 시위 현장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시위 현장 사진이 언론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퇴진이 추모다. 검은 거 보십시오. 퇴진이 추모다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국민이 죽어간다. 이거 어디서 나온 구호라고요? 북한이 지령한 구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번 많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때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니까?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요? 그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용어 아닙니다. 북한의 한민전 방송에서 노무현 탄핵하자마자 지금 이거는 의회 쿠데타라고 지령했습니다. 그러자 1시간도 안 돼서 당시 야당인 여당이었던 정동영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회에 보좌관들, 여당 보좌관들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노조, 민노총 전부가 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모르는데, 여러분, 이 내란이라 몰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공격하는 그 최후의 지령은 누가 내렸을까요? 저는 이재명 배후에 있는 이석기, 박서론 배후에 있는 1심의 간첩단, 그리고 민노총 배후에 있는 이석기와 그리고 석건호, 이들 배후에 있는 북한의 소행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발라로 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배반했고 또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주사파 핵심 리더였거든요. 제가 했던 일이 반역이고, 그때 저와 같은 일을 했던 애들이 지금 장성에서 국회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들어가고 검찰에 들어가고 또 법원에 들어가서 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반란입니다. 반란. 이 반란 세력은 대한민국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놈들입니다. 북한의 혁명론으로 무장했던 놈들입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활동했던 놈들이 지금 이 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과 내가 뽑은 대통령을 오히려 내란이라고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세력들의 반란에 협조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방장관 김선호, 그리고 경찰청 차장 이호영, 그리고 지금 현재 반란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이 국민들의 매서운 누출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이 이재명 그리고 박선원, 민주노총 이들의 반란에 동조한다면 반드시 심판대에서 처단당할 것을 나는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야, 광화문에 나가기만 뭐하노? 쟤들 쓸어버려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론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마지막에 탄핵당이 지금 지지율 4%까지 무너져서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저항의 근거지, 아까 김학성 장로님이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호, 그리고 광화문이라는 항공모함이 있고 거기에 선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조리 승선해 있고 12월 7일 날 저항했고 14일, 28일, 10월 4일 우리는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에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42.4%였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처음 취임해서 52%가 3% 가보고요, 40% 넘은 건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정말 가슴 아픈 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요, 모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그건 대통령만 아는 겁니다. 모든 정부가 종합되니까요.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관저에 아예 갇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저 더불어민주당이 50년 장기 집권한다는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만들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 관저에 갇혀있는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저 반란 세력을 진압해서 저들을 모조리 법의 정의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위대한 승리를 일궈냅시다. 여러분,